무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젠더도 나이도 없는 고시원 히키코모리 부은입니다. 원래 오늘은 상큼발랄 하신 모카솜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그래서 모카솜님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이 아쉽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나름대로 재밌게 진행을 해볼게요. 예. 와.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번 주부터 고정 게스트인 뚜벅초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네, 뚜벅초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할 줄은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보은님을 약간 오프닝 멘트로 놀렸더니 예, 제가 앙심을 품고 예, 대본에 제가 오프닝 멘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퀘스천어리 편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통 튀는 퀘스천어리 게스트 두 분도 나와 계세요. 루나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연을 읽는 사람이 된 루나입니다. 와우. 우와. 한찍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놀러온 한찍입니다. 네, 루나님 소개를 듣고 궁금하셨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루나님이 2화인가 3화인가? 3화셨죠? 3화에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회의를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게스트로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미묘하네요. 루나님 기분 어떠세요? 네, 굉장히 네. 미묘합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무방한 이야기 5화의 주제는 퀘스천어리입니다. 4화까지는 무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용어들 안에서 자신을 찾아 나가는 중이거나 혹은 자신에게 맞는 표현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뚜벅초님께 너무 절실하게 묻고 싶었던 게 저한테요? 네. 저희가 일단 제목을 퀘스천어리 편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네, 저는 그 LGBTAIQ에서 Q가 퀘스천어리라고 많이 들었어서 일단 퀘스천어리로 하긴 했는데 또 찾다 보니까 퀘스천어로 부르기도 하고 퀘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영알못이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 퀘스천잉은 ing가 붙는데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퀘스천어리가 맞긴 맞나요? 어떻게 쓰는 게 맞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퀘스천어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잉? 했던 게 네. 퀘스천어리는 굳이 영어 단어로 따지면 설문지? 아, 와우. 질문지? 우리가 설문지였어. 축하드립니다, 두 분. 설문지 두 분 모셨습니다. 와. 그래서 약간 왜 우리나라에선 왜 퀘스천어리라고 쓰나 혹시 스펠링이 다르거나 다른 뜻이 있나 하고 몇 번 찾아봤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구글 쳐보면 다 막 예스 노에 체크돼 있는 그런 거 사진만 뜨고 어찌 보면 약간 콩글리시 같이 된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외국에선 주로 퀘스처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것도 나는 퀘스처닝이야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나는 퀘스처닝 중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퀘스천어라고 쓰는 거랑 퀘스천어리라고 쓰는 거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퀘스처 너는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사실 의미 자체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많이 쓰는 걸 보진 못했지만 근데 네. 퀘스천어리는 잘 그냥 우리나라 특유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의 용법으로 보자면 퀘스천어가 좀 더 적절한 말일 수가 있겠네요. 네, 굳이 고르라면요. 근데 저는 네. 한국에서 퀘스터널이라는 말이 잘 통용되고 있는데 굳이 영어 문법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하긴 그러네요. 저희가 꼭 한국말을 하는 거지 영어를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알아만 들으면 됐지. 네, 다만 이제 외국에서 퀘스천어리라고 쓰면 좀 갸웃할 수는 있겠네요. 나는 퀘스터널이야 이러면 뭐라고 질문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또 나오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또 댓글이 달렸잖아요. 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신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무방한 이야기 방송 들어보셨나요? 게스트분들? 네. 아니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연도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고의가 보이십니다. 지금 동공지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슬픈데 네, 루나님이 맨 처음으로 와, 네, 영혼과 메소드를 실으셔서 연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뒤에 이모티콘 있는데 꼭 잘 살려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킴나름92님의 댓글입니다. 유튜브에서 넘어왔습니다. 사실 좀 됐긴 했는데 댓글은 처음이네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세 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오늘은 밤에 들어서 그런가? 수련회 와서 불 끄고 잠들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버스 타고 이동하거나 길을 걸으면서 라디오처럼 듣는데 중간중간 너무 공감 가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이 많은데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팅하세요. 하팅! 움직이는 몽상가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게 된 이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글을 남겨요. 아직 에피소드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이런 컨텐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아직 연애를 해본 적도 상대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낀 적도 없는 퀘스터너리입니다. 처음엔 그냥 낯을 많이 가리는가 보다, 느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점점 의문이 생겼고 중간에 양성애자라고 정체화를 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어요. 그러던 와중 누군가가 제게 무성애자 이야기를 한 이후 정말 다양한 무성애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제대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히읗. 물개물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에 회색 무성애를 듣다가 자기 정체성에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 없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관찰할수록 선명하게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무스무스님의 댓글입니다. 방송 매번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사화도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무성애자로서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듣고 있기만 했는데도 늦은 밤에 함께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웃음. 개성 넘치는 분들의 발랄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 금방 다 들었네요. 히읗. 오토코리 섹슈얼, 무로맨틱, 그리고 퓨어 플라토닉 개념까지 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 나와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의 젠더 규범성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도 심지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다음 단계를 위한 로맨틱 섹슈얼한 관계들을 심들 사이에서 수행하고 있던 것이 생각나서 아차 싶었네요. 1시간 24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 다음 화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히읗 무방한 이야기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뒤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화소님 목소리가 꿀이십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댓글은 화소님이 읽어주시는 것으로. 화소님 소환! 예. 바람의 나그네님의 댓글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꿀성대. 네, 마침 화소님이 저희 또 묵묵히 지켜보고 계셔서 뚜벅토님이 소환을 해주셨고요. 날이 갈수록 뚜벅토님의 메소드 연기가 늘어가는 것은 약간 저의 기분 탓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영혼이 만땅하셨어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매번 너무 즐겁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말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제가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너무 맞아 이러면서 입으로 참 많은 공감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퀘스처너리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제 경우에는 약간 제가 정체화를 하고 나서도 로맨틱 지향성에 대해서는 퀘스처너리인 부분이 약간 남아있어요. 굳이 그걸 찾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뚜벅초님도 정체화를 하긴 하셨지만 혹시 그 안에서 조금 퀘스처너리인 부분이 있으신지, 나머지 퀘스처너리 두 분 게스트분들은 어떤 부분이 퀘스처너리신지 각자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늘 트리플 A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트리플 A가
무로맨틱, 네, 무성애자, 에이젠더. 네. 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두 개는 거의 진짜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이라는 걸 느껴보지도 못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에이젠더라는 부분은 단어는 맞지만 사실 그 단어만으로 저의 젠더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공감이 되네요. 저도 로맨틱에서 리스 로맨틱이 가장 저한테 가깝기는 한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한증님은 어떤 부분에서 퀘스처너리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화는 했는데 성적 네. 끌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끌림의 단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느라고 네. 지금 반 정체화한 상태인데도 퀘스처너리 쪽으로 가 있는 약간 상황이에요. 의문이 남아있는 네, 상태인 그래서- 거죠. 네, 루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성 정체성에도 퀘스천은 이 상태고 네. 이제 로맨틱은 안드로 로맨틱으로 확정적인데 남성 로맨틱이에요. 네네. 그리고 섹슈얼한 부분도 역시 퀘스천어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루나님은 두 가지가 퀘스처너리 상태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조바심이나 바로 찾아야겠다거나 이런 되게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매우 확고합니다. 아, 두 가지 다요? 네. 항상 저에게 겐톡을 보내시는 아, 정말요? 네, 믿고 보는 촉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겐톡이 향연이 벌어지는군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루나님에 대해서 먼저 취조를 좀 해볼게요. 우와. 무섭다. 네, 루나님이 그 성지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어떤 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사연을 보낼 때는 네. 데미섹슈얼로 이제 말을 그쵸. 했는데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네. 도대체 성적 끌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음. 이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처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이제 유성애자들은 네.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추측만. 진짜 특히- 공감된다. 특히 항상 약간 추측만 하고 회생 있어. 무성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걸로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특별한 끌림을 느껴보긴 했는데 네. 대체 이거 성적 끌림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데미섹슈얼에서 지금 퀘스처너리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끌림을 느꼈다는 거 어땠던 건가요? 굉장히 네.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아, 딱지를 붙여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다 표현하면은 딱지를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네. 어떤 결국 얘기하네. 최대한 어차피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요? 제가 어머나. 잘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나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손을 대시려고. 네. 어떤 친한 형 이제 안드로이신 분이랑 네. 이제 좋은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좋은 밀폐된 공간은 뭐죠? 행복한 일이죠. 밀폐된 공간은 좋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단 로맨틱한 끌림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관능적인 끌림도 굉장히 심했는데 네. 어쩌다가 둘이 침대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꽉 껴안고 있었는데 네. 평소에 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이제 관능적 끌림이라 하면은 네. 만졌을 때 뭔가 뭐 볼살을 만질 때 뭐 말랑말랑하다 하면서 네. 촉감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지잖아요. 네. 그 사람을 만질 때는 굉장히 느낌이 찌릿찌릿하고 그런 굉장한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렬한 로맨틱 끌림과는 또 다른가요? 로맨틱 끌림이면은 네. 제가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접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접촉에 관련된 끌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능적 끌림이냐 성적 끌림이냐 이 사이에서 좀 헷갈리시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관능적 끌림이면은 제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아, 스킨십을 하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할 때는 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에너지가 오히려 제 거에서 빠져나가는 기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약간 손해 아닌가요? 근데도 행복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파워 오브 러브.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서 성적 네. 끌림이냐 아니면 이 네 가지 끌림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네. 끌림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후에 그 끌림을 행동으로, 성적인 행동으로 옮기진 않으셨던 건가요? 아, 네. 성적인 행동으로 조금은 했었지만 네. 이제 다 하진 않았고 아, 충족이 되거나 뭐 어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많이 할 생각도 많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잘 마무리됐는데 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그 다음 이제 연락이 조금 끊어질 만한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썸이 깨졌군요. 네, 네. 썸이 깨지고 새로운 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여기서도 공개 애인 구인 이런 느낌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미 짝사랑을 찾았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어머나. 그렇게 막 신상 말해도 되나요? 그건 좀 이따. 그 사람은 그분이 이걸 들을 수 있나요? 아니 못 들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신상 좀 나와도 시에남인데 네. 아이고 음. 힘든 길을 가시네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맞다. 그러면 루나님은 남성 로맨틱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무성애자임을 알기 전에 남성 로맨틱을 아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무성애자임을 알고 나서 아셨거나 아니면 같이 아셨나요? 동시에? 무성애자라는 말을 듣고 네. 이제 성 정체성도 사실은 많이 흔들렸는데 네네. 사실 귀찮아서 그냥 항상 시스 남성이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면은 시스 젠더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없고 무대에선 시스센터가 굉장히 희귀하죠. 네. 그 희귀한 사람입니다. 와, 그래서 젠더 케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네.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그쪽에 많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돼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는 남자라는 존재를 확고하게 좋아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는 호모는 아니잖아요. 호모 로맨틱은 네. 동성 젠더 로맨틱 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좀 적절할까 했더니 안드로 로맨틱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남성 로맨틱. 네. 그래서 저희를 남성 로맨틱으로 정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성애자인 걸 아신 거는 언제 되셨나요? 한 2달 전? 그러면 그게 더 늦었던 거죠. 그쵸. 남성 로맨틱이란 말을 쓴 건 한 달 전? 그런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호모 로맨틱인, 그쵸. 동성애자인 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쵸. 제가 처음 정체화를 한 게 5개월 전인데. 네.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20살이 되고 바로 정체화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동성애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동성애 앱을 쓰는데, 네. 거기를 보면은 일단 절반 이상이 어떤 성관계를 할 때 포지션을 나누고 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됐고 사랑하는데 대체 그런 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의문이었고 네. 실제로 또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네. 내가 만지는 거에서 더 나아가고 싶다는 느낌? 아. 이걸로도 분명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하는데 네. 대체 어느 지점에서 더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친절하신 무성애자분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이런 곳도 이제 이런 무방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사연도 보냈다가 이렇게 게스트로 무대에 가입하여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루나님의 일대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말똥말똥하게 루나님 이야기 청취하고 계시던 한찡님. 네. 한찡님이 그 퀘스처너리라고 하신 것에는 좀 아까 성적 끌림에 대해서도 또 헷갈리신다고 하셨는데 헷갈린다? 고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셨죠? 성적 끌림에 대한 명칭이 좀 헷갈리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성적 끌림 같은 경우는 저희 좀 더 길게 풀게 되면은 나는 저 사람과 네. 섹스를 하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에서 멈추는 경우, 그 전에서 멈추거나 초님 이거 설명 좀 헬프. 정확히 뭘 설명하면 되죠? 그 제가? 성적 끌림이 꼭 섹스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의 성적 끌림은 섹스로 직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걸 이것저것 조사를 할 때는 네. 좀 더 길게 풀게 되면은 나 근본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저 사람과 섹스를 하고 싶다라는 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성적인 행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끌리는 대상한테 우선은 제가 그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정체성은 시스젠더, 리스로맨틱, 그리고 바이섹슈얼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로맨틱적 끌림과 성적 끌림에 대해서 성적 끌림으로 추측되는 그 끌림 대상이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게 그 대상으로 하는 젠더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내가 로맨틱 끌림을 느꼈다고 성적 끌림을 느끼지는 않고 대상 간에 아예 완전 분리돼 있다?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좀 그냥 제가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과 그리고 네. 제가 로맨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젠더랑 상관없이 그냥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냥 축이 다른 거죠, 약간. 예, 네. 축이 다른 느낌이 강한데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리스로맨틱인데 제가 끌림을 느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로맨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걸로도 행복해요, 제가.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에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근데 가끔 성적 끌림으로 축적되는 끌림을 느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접촉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좀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더 나아가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좀. 그러면 그게 스킨십에서 느껴지는 약간 관능적인 끌림이나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과 또 다른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스킨십이 많은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스킨십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끌림이라는 것도 없고 관능적 같은 것도 없고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 만지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관능적 끌림도 아니고 성적인 끌림을 느끼셨다고 하면 그냥 양성애자로 정체화를 그냥 깔끔하게 하셨던 걸로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헷갈리게 된 그런 무성의 스펙트럼 내에 속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퀘스처너리 상태로 들어온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젠더랑 그리고 로맨틱이랑 끌림 섹슈얼 같은 경우가 네. 섹슈얼 중에 저는 로맨틱이 정말 강력해요. 저 존재감에서 네. 그 리스로맨틱이 강한데 그 강력함 때문에 제가 흔하게 성적 끌림을 네. 이게 분명하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내가 리스 섹슈얼인 건가? 로맨틱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리스섹슈얼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리스 로맨틱과 같은데 네. 그 사람 리스 섹슈얼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그 사람과 똑같 교류를 하고 섹스를 성적 하고 교류를 하고 예. 있지 않은 예. 그런 사람을 리스 섹슈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건가 고민을 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무성애 쪽에 다른 부분들 다양한 종류들이 많잖아요. 네. 그쪽에 속해 있나 찾아보는데 그것도 저 같진 않고 해서 그래서 그 성적 끌림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직까지 분석 중인가요? 거의 분석 끝물이에요. 이제 얼마 끝물. 약간 퀘스처너리 끝물 이런 예, 느낌인가요? 행복해요 조금. 그러면 약간 그 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유성애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유성애자가 맞는데 이게 오히려 유성애자 쪽에서 네. 성지향성 중에 내가 네. 선호하는 젠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은. 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선호하는 젠더가 다르다? 네, 선호하는 젠더가 좀 다른 느낌? 저 같은 경우 네. 원래는 바이섹슈얼이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헤테로 말고 다른 분들한테 성적 끌림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의 지향성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자신의 끌림에?
지향성 제가 보통을 제가 그런 끌림을 느꼈던 게 시의 남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퀘스처너리로 가야 되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다시 퀘스처너리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하나가 들었거든요. 해결됐다고 해서 네.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성 지향성 기준으로 끌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왜 제 주변에 게이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레즈 친구는 별로 없고. 네. 게이 친구들 중에 종종 나는 일반한테 끌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상하게 일반만 좋아하게 된다 이러면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뇌를 스치면서 약간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상대방한테 로맨틱 끌림을 자주 느끼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무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 중에 로맨틱 끌림을 느낀 적은 없는 거예요. 유성애자로 정체하거나 반성애자 혹은 최소한 회색 무성애자 정도에게 끌림을 느꼈더라고요. 지금 듣고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한증님의 그 새로운 퀘스처 너리를 해결하고 새로운 퀘스처 너리가 되는 과정. 네. 인생은 질문이죠. 슬픕니다. 뭔가.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서 찾아가는 겁니다. 명언하시네요, 루나님이. 저도 어제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 게 혹시 퀘스처너리로서 자신이 내가 퀘스처너리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좀 힘든 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지 않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되게 쓸데없는 거긴 한데 그 왜 별자리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별자리 점을 안 믿는데 제가 굉장히 처녀자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처녀자리랑 사자자리랑 딱 그 중간 날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처녀자리라고 그러고 어디를 가면 사자자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명확히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별자리 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미묘하게 사람들이 너 별자리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 잡지 뒤에 있는 별자리 점 이번 달의 운세 이런 걸 보면 묘하게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짧게 치고 지나가요. 근데 고작 별자리에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진짜 고작 별자리야. 별자리인데. 정말 별거 아닌데. 뉴뉴. 근데 혹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에선 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신경 쓰는 정치화 중에 신경 쓰는 거는 네. 리스 로맨틱이 크기 때문에 섹슈얼적인 고민 같은 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짝 소외감이 느껴진다라는 것도 딱히 없고 무엇보다 제 주변에 있는 퀴어분들이 네. 무성애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크게 저는 왜 소외된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 살짝 그게 슬프죠. 더 큰 고민에 가려진 그런 예. 형태군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러면 루나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처널이라는 그 상태가 저 자신에게 약간 압박을 주는 게 좀 심했어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요? 그쵸. 제가 여태까지 우울증을 좀 많이 알아왔는데 네. 그때마다 묻는 게 Who am I예요. 저 자신에게 항상 질문이. 근데 그게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태가 굉장히 저한테는 불안함과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줘요. 약간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과 함께 돼서 성 정체성까지 엮인 네.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네. 초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찾아가고 싶습니다. 초님 소환. 정체화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빨리 하고 싶죠. 근데 성 정체성은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느낌상 둘 중에 하나를 일단 후보지 2개를 잡아놨는데 네, 그 후보지 2개는 뭔가요? 데미보이랑 네. 보이플럭스입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용어인데 혹시 설명. 초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게- 한 줄 설명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데미보이는 말 그대로 데미가 반성애자로 번역이 되잖아요. 데미섹슈얼 네. 하면 그것처럼 여기서 데미는 반이라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반만 남자다 이게 아니고 주된 정체성 주된 젠더 경험은 남성에 가까운데 하지만 완전히 남성은 아니고 반 정도
예. 그게 어느 정도. 안드로진과는 또 다른가요? 안드로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안에 남성 젠더가 몇 퍼센트, 여성 젠더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섞여 네. 있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데미보이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루나님은 그 젠더 안에 여성은 섞여 있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쟤는 일단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을 못해서 근데 확실히 남자라는 그런 건 있어서 네. 그래서 여성적인 게 잘 몰라서 여성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랑 또 하나 뭐였죠? 보이플럭스 네, 말씀하셨죠? 보이플럭스입니다. 보이플럭스는 아까 데미보이처럼 주된 정체성은 일단 남성인데 네. 그 남성 젠더가 남성 젠더에 갖고 있는 정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30% 정도 남성이었다가 어떨 땐 70% 정도 남성이었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형태를 보이플럭스라고 해요. 초님 이해가 쏙쏙 가는 설명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캐스터너리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한찌님은 거의 다 찾아가는 상태에서 좀 안정화된 약간 뭐 이쯤이면 됐어 표정도 항상 여유로우세요. 근데 이제 루나님은 정말 이제 찾아가는 초반 단계시죠. 정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으면. 저는 항상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초님을 보면서 정보를 갈구하는 눈빛을 계속 방송 중에도 보내고 계세요. 저도 루나님 덕분에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상부상조. 근데 문제는 이제 손님도 잘 모르실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영어 번역 영어를 원문을 주세요. 어머나. 그래서 그 영어 원문을 이제 유학하는 형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열심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캐스터너리에게는 영어라는 스킬이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강력한 필요합니다. 스킬이네요. 그럼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말 강력한 영알못이거든요. 네, 번역된 자료 중에서 찾을 수 있는 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무성의 퀘스천어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체크 포인트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걸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화하면서 제가 헤맸던 경험들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맨틱 지향, 성적 지향, 젠더를 따로 찾으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또 전부 다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좀 많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로맨틱 지향과 성적 지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죠? 네, 저 같아도 저는 판로맨틱이기 때문에 그것과 제가 연애를 하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 무성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리고 젠더 퀴어 같은 경우에는 젠더 변동에 따라서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또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따지면은 로맨틱 네. 끌림과 성적 끌림의 대상자가 아예 저는 네, 분리가 완전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당연하게 동일시될 줄 알고 그 상태로 고민을 하니까 거의 반년 이상을 고민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 약간 그게 같이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정말 그 답 없는 경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은 루나님이 좀 예시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사람과 정체성에 관해 대화해보는 것도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루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제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성애자인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밤새도록 그 친구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저도 대답을 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 유성애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를 한 기분이었어요. 유성애자란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알게 돼서 저는 저랑 다른 성향의 유성애자랑 깊은 이야기를 해본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예, 루나님은 루나님이 깜빡하셨지만 그 전에 루나님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도움이 됐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랬군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네,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우리도 듣기 싫은 표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얘기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 입에서 들으면은 확연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건 일단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또는 이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공감을 얘기하고 서로에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정체성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진짜 정체성 따라서 본인의 정체성 따라서 되게 같은 얘기를 해도 반응이 달라지는 걸 저는 루나님한테 들은 걸로 느꼈었거든요. 루나님 얼굴에 또 물음표 당황하셨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앞에 말씀하셨던 그 성적 끌림인지 아니면 다른 끌림인지 모르겠다는 그 끌림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다들 무성애자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유성애자들한테 하면 되게 야하다고 그런다고. 그 얘기. 맞아요. 100% 성적 끌림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물론 여기서는 일단 19금을 위해서 많이 얘기를 뺐지만 네. 제가 분명 만지는 내용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성적으로 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욕이랑 성적 끌림이 확실히 이제 분리가 되는데 네. 우리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야? 아니면 성욕은 있는데 어떻게 성적 끌림이 없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열심히 이제 네. 항상 설명을 해주나요? 열심히 설명을 블로그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거니까 좀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해주죠. 확실히 여러 가지 표본이 되기도 하고 루나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끌림을 꼭 네 가지 끌림, 그러니까 성적 끌림, 로맨틱 끌림, 관능적 끌림, 미적 끌림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동의합니다. 매우 그쵸.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많은 유성애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관능적 끌림이랑 그리고 성적 끌림을 크게 분리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거를 무성애자분들이라고 무성애자의 퀘스처너리를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걸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저는. 편의를 위한 모델일 뿐이죠. 그렇죠. 네 가지 끌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긴 했지만 그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이런 거에 나는 끌리더라 하는 많이 느끼는 거에 대해 이름을 붙인 것 뿐이거든요. 세상에 네 가지 끌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느끼는 모든 끌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끌림을 느끼더라도 이거 네 개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끌림이 아니야 이러는 거보다는 그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내가 구분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그렇죠. 네, 아까 루나님도 초월적 끌림 같다고 네. 느꼈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쵸. 성적 끌림은 우리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막상 경험을 하면은 이제 이게 무슨 끌림일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꼭 성적 끌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세 가지 끌림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종류일 수가 그쵸. 있죠. 어떤 미지의 끌림이 있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단서가 나온다. 이건 사실 예전에 고민사연 코너 때 많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가 저런가 아리까리하고 약간 제 경우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어땠는지 사춘기 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천천히 돌아보면 조금 더 많은 단서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반대로 네. 찬찬히 자신을 돌아봤다기보다 딱 무성애자, 무로맨틱 이런 단어들을 보는 순간에 막 네. 약간 주마등 지나가듯이 저의 과거들이 막 싹싹 스쳐 지나갔어요. 막 예를 들면 헤어질 때 뭐 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뭐 그런 종류의 얘기,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던가. 너는 감정이 없느냐. 뭐 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등등 그런 여러 얘기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무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딱 나의 눈에 들어오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디나이얼로 있긴 했죠. 저는 오히려 반대된 초님과 또 그 네. 주제에 딱 맞게 저는 리스로맨틱이라는 이름과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네. 제 뒤통수가 빵 맞은 느낌으로 예. 너는 리스로맨틱이야 라는 이렇게 명확한 정체를 예.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저도 살짝 이게 아니야 리스로맨틱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그런 와중에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퀘스처너리도 충분히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좀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이유가 새롭게 앨범을 팔레트 노래를 들고 왔는데 인터뷰 그쵸. 저도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팔레트라는 것을 제목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팔레트에 물감을 짜놓은 그대로의 형태가 좋다고 굳이 그걸 그림으로 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 좋아서 가사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크게 와닿아서 제목으로 했다는 인터뷰를 들었어요. 네. 전 그걸 보면서 또 퀘스처너리가 생각이 났던 게 꼭 그런 여러 가지 물감이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좀 정체하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미 원래 짜져 있는 그 모양만으로 충분히 예쁘게 느껴질 수 있고 거기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공감하는 게 그쵸. 네. 사실 퀘스터닝 중인 분들을 많이 보면은 주로 약간 그걸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약간 게임으로 치면 2차 전직 전에 뭐 구슬 같은 거 모아오는 느낌으로. 빨리 켜야 되고 막. 빨리 뭐 정보 100개를 켜서 무성애자로 전직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저도 빨리 정찰을 해야 할 텐데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아까 네. 녹음을 하면서 계속 괴로워 하면서 했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퀘스처너리가 정말 싫었으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끝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불만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여유가 보이셨죠. 그 내가 고민을 한다는 그 과정이 귀찮은 거지. 네. 예. 그래가지고 굳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퀘스처너리 상태로도 그대로 지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걸 알게 된지 굳이 내가 이거를 빨리 보내야 버린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저도 한증님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갇혀있지 않은 상태라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기에 더 좋은 상태 같기도 해요. 그쵸. 왜 정체화를 하고 나서도 자신의 정체화에 종종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무성애자인데 이런 걸 느낄 리 없어 이러고 내가 무성애자인데 이런 걸 왜 느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쵸. 어쩌면 퀘스처너리는 다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그만큼 또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정의가 없으니까 더 알기 쉽죠. 네. 방금 들은 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들어가서 이번에 에이스 앱이 나왔잖아요. 네. 네, 에이스 앱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뚜벅투님 부탁합니다. 모든 설명은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쵸. 그럼요. 에이스 앱 이번에 새로 나온 무성애자 데이팅 앱이에요. 원래 그 개발자가 처음에 앱을 내기 전에 소개를 하기로는 단순한 데이팅 앱이 아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되게 홍보를 했었는데 나중에 출시되고 보니까 최초의 안드로이드 무성애자 데이트 앱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성애자 데이팅 앱입니다. 약간 그 다른 데이팅 앱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 뭐 프로필이 뜨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말을 걸고 뭐 그런 형식의 앱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에이스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한 일주일 정도 써봤었죠? 그렇죠. 넘게 일주일 썼나요? 정도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써봤는데 다들 약간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 줄 평을 해주시겠어요? 루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 K앱에 있는 어떤 네. 그 프로그램의 하이원을 보는 느낌이다. 제이모 프로그램. 네. J모 프로그램도 있고 D모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두 개 둘 다의 하이원을 보는 느낌이다. 네, 한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알람이 필요하다랑 영알못은 웁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아직 가입하느라. 영어 버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뚜벅투님은 한 줄 평을 하자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베타니까 아, 베타니까 봐주자. 저도 정말 베타다 정말 베타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베타도 아니고 알파야. 알파야. 베타 버전 출시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점들이 다들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아쉬워주셨어요?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네. 알람이 정말 아예 그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지 같은 게 왔으면은 알람이 왔을 텐데
아예 없어가지고 저는 그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나한테 아무도 쪽지를 안 보냈나 보다 네. 말았거든요. 근데 루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나한테 쪽지가 왔는데 알람이 없는 거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단순히 푸시 알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앱에 들어가서 인박스로 그러니까 메시지 보관함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그거 이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거기서도 만약 메시지가 오면 하단에 뉴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떠요 일단은. 아 진짜요? 네, 그거는 뜹니다. 근데 그게 정말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저는 보호님이랑 그거 어플에서 네. 얘기하다 알았습니다. 저희 그래도 실시간 접속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아, 됐는데 네. 와. 실시간으로 온 것만 뜨나 봐요. 아, 그쵸. 실시간으로 온 것만 뜨기엔 너무 늘 동시 접속을 하고 있어야만 그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24시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녹음하기 전에 앱을 한 3일 만에 켜봤는데 정말 밀린 메시지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메시지 보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제일 아쉬웠나요? 저는 가입할 때 네. 약간 프로필 선택지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것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문제가 많은 질문이 너무나도. 있죠. 예, 빠서 저도 예. 근데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약간 예를 들면 에이스 앱이면 무성의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성지향성에선 오로지 에이섹슈얼밖에 없어요. 그쵸. 예, 로맨틱 지향성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바뀐 걸 알고 바뀌었어요? 아, 업데이트가 됐어요? 됐어요? 제가 봤는데 데미섹슈얼도 고를 수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오, 드디어 아. 그거 아니, 제가 네. 개발자한테 장문의 메일 보냈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저 지금 조금 화나는 게 그거 가입한 사람은 수정할 수 없지 아, 않아요? 맞아요. 아직? 아직 수정 기능이 없죠. 저 너무 억울한 게 제가 영알못이라서 인터레스티드인 어떤 젠더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선택지가 피메일이랑 메일이랑 트랜스젠더 이렇게 세 개가 있길래 그쵸. 저는 질문을 못 읽고 그냥 당연히 젠더를 묻는 거구나 하고 나는 트랜스젠더다. 네, 보통 외국에선 트랜스젠더 안에 젠더 케어를 포함시키잖아요. 트랜스젠더 퀴어죠. 네, 그쵸.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트랜스젠더를 눌렀는데 전 졸지에 팔로맨틱이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러버가 돼버린 거죠.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좋은 점은 어떤 게 좋았어요? 저는 저한테 쪽지가 온 것들이 네.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한국 굉장히 절실하게 예. 굉장히 서로 찾는 거죠. 굉장히 예. 부럽다. 예, 정말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인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 무대분들이 아닌 네. 제가 따로 보게 된 건 처음이거든요. 따지면은 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존재하시고 심지어 해외 분들도 네.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정말 무성애자가 10% 전 세계의 10%가 존재한다고 그런 1%? 1%군요. 죄송해요. 근데 퍼센티지가 정해진 건 아닌 게 그 그쵸. 1%도 되게 옛날 조사의 일이고 네. 조사마다 되게 많이 바뀌어요. 네. 막 바뀌어요? 0.2%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고.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 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접근할 게 없던 새로운 창구니까 그쵸. 굉장히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약간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으로. 그쵸.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은 외국인한테 오고 반은 한국인한테 왔어요. 물론 외국인이랑은 영알못이라서 이제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네. 일단 한국인 분들이랑은 이제 직접 오프 약속까지 잡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여기 활동하는 곳만이 아니라 네. 이제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서는 좀 좋더라고요. 저희 중에 데이팅 앱으로서 제대로 쓰신 분은 루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필터 기능. 정말 아, 공감합니다. 진짜 대박. 아니 일단 객관식이라면 네. 객관식을 걸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일단 상대방 젠더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쪼개놓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외라는 선택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쵸. 좋겠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팅 앱이니까 네. 일단 메일이라는 젠더한테 끌리는데 음. 왜 다 보면은 젠더를 네. 선택을 못하니까 일단 모든 젠더를 일단 봐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 힘들기도 하고 네.
일단 나라 선택 좀 할 수 있게. 아 정말 절실합니다. 특히 영알못은 왜 주관식으로 해줬을까 그것만. 네,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한국인을 놓치고 나면 정말 눈물이 아, 그거 돌아가기 기능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을 딱 놓쳤는데 돌아가려고 이렇게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돌아가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메시지를 보내요. 아 맞아요. 지금 뜬 사람에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놓치면 다시 나올 때까지 다시 계속 랜덤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찾는 인터페이스가. 방법은 빨리 네. 그거 앱을 닫은 다음에 다시 킨 다음에 넘기면은 금방 찾을 수 다시 있어요. 랜덤으로 네. 꿀팁을 주셨어요, 루나님께서. 꿀팁이 아니라 노가다 아닌가요? 제가 보호님 찾을 때 그랬습니다. 졸제 저희끼리 소통을 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 외국인한테만 왔어요. 아 정말요? 저는 처음에 가입했을 때 네. 프로필이랑 그 자기소개 백자소개 있잖아요. 그걸 네. 그냥 영어로 써놨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고 나서 외국 분들한테서 주로 메시지가 왔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바꾸고 나니까 외국 분한테서는 하나도 안 오고 네. 한국 분한테서도 안 와요. 아. 왜? 이럴 수가. 저도 말 걸어줘. 영어인데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인데 여러분 에이스 앱에서 뚜벅투님을 보시면 말을 걸어주세요. 이미 말 잘 걸어놨습니다. 예. 와. 네, 이제까지 또 에이스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한증님, 루나님. 한cik님 먼저. 저 먼저니까. 오늘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네. 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색다른 경험이었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리스름의 팀 환영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루나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잘했는지도 잘 의문이 많이 있고요. 잘했어요.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아닌 것 정말.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향후 출연 의사는 사실 많이 없고 단호해. 너무하셔. 마지막 출연. 저는 이제 팟캐스트 팀에서 이제 사실 일을 하게 되어서 아마 이제 찰리님의 뒤를 이어서 편집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전직을 하게 되신 루나님의 네, 소감이었습니다. 게스트에서 편집자로 전직을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화소님처럼 가끔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해. 단호하셔. 제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순 없습니다. 아, 완전 통통 그러니까요. 튀시고 좋은데요. 좋은 화선님을 대신 게스트로 앉히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나중에 루나님과 화소님 두 분 다 게스트로 섭외를 해보도록 아예. 할게요. 네. 무서워라. 양옆에 있는 루나님과 화소님의 동시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자리에 딱 화소님이 오시면 되네요. 그런 건가요? 네, 여기까지 시즌1의 마지막 과인 퀘스처널의 편이었고요. 네, 시즌1이 무성애에 대한 소개였다면 시즌2는 조금 더 친근한 주제에 편하게 무성애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래서 저희는 아쉽지만 한 달 쉬고 정비해서 좀 더 좋은 기획으로 돌아올게요. 시즌2의 1화는 다다음 달에,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주실지는 뚜벅투님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왜 전부 다 제가 읽는 거죠?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겠죠? 네, 그쵸. 그럼요. 고민 사연은 메일 무방@actage.com moobang@actage.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성애자가 읽어주는 고민 이야기 무대고에서 성심껏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혹시나 실명인 아이디로 보내실 경우에는 함께 쓰실 닉네임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세요. 이렇게 막 구걸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무성애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무대 홈페이지 acetage.com acetage.com으로 접속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문의도 저희 메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느릴 수 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게스트의 뚜벅초 루나 한찍입니다. 그리고 편집의 화소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였습니다. 와.